저는 올해 66입니다. 지난 봄 어머니를 땅에 묻고 친정 반다지를 정리하다 노란 무명실로 묶인 편지 뭉치를 찾았습니다. 세어보니 42통이었습니다. 겉봉은 한 통도 뜯겨 있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자리에 적힌 이름은 시집 오기 전 20살적 제 이름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우 씨였습니다. 46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19살의 저는 대구의 방직공장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실먼지 속에서 배틀 소리를 들었고 밤에는 공장 뒷골목 야학에서 한글과 셈을 배웠습니다. 정우 씨는 그 야학의 선생이었습니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활자를 짜고 밤에 우리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처음 반듯하게 써준 사람이 정우 씨였습니다. 공책에 제 이름을 적어주고는 손이 참 곱다며 웃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공장 앞다방에서 계란 동동 띄운 쌍화차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 유리창의 서린김, 그 사람이 제 언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던 온기. 그게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저는 시골 친정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정우 씨는 편지를 하겠다 했고 저는 친정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는 살인문 앞을 서성이며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체부의 자전거 종소리만 나면 어머니가 먼저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손에 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부엌일을 하다 말고 뛰어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편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다니는 저 같은 아이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옆마을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40년을 살았고 자식 셋을 키웠고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를 원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42통이 어머니 반다지 맨 밑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편지를 순서대로 폈습니다. 첫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 다방 그 자리에 앉으면 아직도 김서린 유리창에 당신 이름을 씁니다. 저는 소리도 못 내고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한 통씩 넘겼습니다. 편지마다 그 사람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42번째 편지는 봄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 이 편지에도 답이 없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잊었다고 알겠습니다. 오는 삼진날, 그 다방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겠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십시오. 그날 정우 씨는 다방에 앉아 해가 지도록 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편지가 왔다는 것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 뭉치를 다시 묶으려는데 무명실 매듭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그것만은 붙이지 못한 편지, 아니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고백이었습니다. 영순아, 이 편지들을 감춘 건 나다.
그 사내가 인쇄소 직공이라기에 내 딸 손에 또 기름밥을 쥐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살아 뼈가 휘었으니까. 편지를 태우려다 못 태우고 반다지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매년 봄이 오면 그 자물쇠가 나를 찔렀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에 걸려 40년을 넘겼다. 네가 이걸 보게 되면 이 못난 어미를 너무 오래 미워하지는 말아라. 저는 어머니를 미워해야 할지 안아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저지른 일이 자식의 봄을 통째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저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을 앓고 나서 저는 마지막 편지 봉투에 적힌 그 인쇄소 주소로 짧은 편지를 붙였습니다. 살아계신지, 이 편지가 닿기는 할지 아무 기약도 없이 그저 46회 전에 붙이지 못한 답장을 이제야 보낸다고 저는 당신의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었다고 적었습니다. 보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인쇄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에 아들 내외가 문방구를 하고 있어 편지가 돌고 돌아 정우 씨에게 닿았다 했습니다. 그이도 몇 해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라 했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 나는 46년 동안 내가 무얼 그리 잘못해 당신이 나오지 않았을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당신 편지를 받고 비로소 그 봄날 다방의 빈 의자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차 한 잔 다시 합시다. 계란은 이제 못 먹지만 지난달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46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낡은 다방 대신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아 서로 늙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영순 씨 손은 여태 곱소. 저는 그제야 46년 묵은 울음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다지 자물쇠 앞에서 매년 봄마다 혼자 아파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저릿합니다. 사랑은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춘 사람의 가슴 속에서 더 오래 곱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42통을 손에 쥐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안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